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방위 산업의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도 한국에게 밀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공 레이저 무기인데요. 전장에서 드론과 무인기의 활용은 당연시되었고 전개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린 대공 미사일만으론 방공망 구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많은 나라들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2019년부터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은 마침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 개발에 성공하며 하반기부터 전방 부대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레이저 무기 전력화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공무기 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대공 레이저 블록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공 방어 체계에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전력만 유지된다면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는 많은 수의 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북한에서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 역시 순식간에 격추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마스 침공 당시 이스라엘에 쏟아진 8,000여 발의 미사일 중 목표 지역에 1,200발이 도달했으며 이스라엘이 격추에 성공한 것은 겨우 900발 정도였습니다. 300발은 그대로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져 큰 피해를 야기했는데요. 거기다 아이언돔에 들어가는 대공 미사일은 한 발당 5만 달러, 한화로 약 6,700만 원입니다. 만약 북한의 저품질 미사일이나 많은 수량의 오물풍선을 요격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미 북한은 2022년 12월 26일 무인기를 보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이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1시간가량 비행할 때 우리의 국지방공 레이더와 열산 감시 장비 TOD가 탐지하는 데까진 성공했지만 결국 전투기까지 띄웠음에도 추적 및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 사이에서 무인기나 드론, 미사일을 활용한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우리나라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대공 무기의 빈틈을 메워줄 간결하고 저렴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를 갖춘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KAMD는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대한민국 영토에 도달하는 걸 막기 위해 설계한 다중 방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핵심 개념은 다양한 고도와 거리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 구축에 있는데 팩3와 MSAM 천공, KSAM 신공, 그리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2는 1950년대 말에 실용화한 에이젝스의 나이키 허큘러스를 대체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6년 독일이 도태시켜 보관 중이던 중고 팩2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2개 대대 8개 포대를 도입했는데요. 팩2의 장점은 900kg 미사일 4발과 발사대를 차량에 실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30분 이내로 철수와 배치를 할 수 있어 산지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팩2를 팩3로 2020년에는 1조 6천억 원을 들여 레이더를 교체하는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고 현재 팩3의 세 번째 개량형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천궁이라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개발에 성공한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는 고고도에서 다가오는 적미사일을 중거리에서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혹독한 환경과 천후에서도 정상적으로 발사가 가능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천궁은 요격고도 15km에서 유효 사거리는 40km이며 회사 방식의 탐색 레이더가 적미사일 위협을 탐지하면 교전 통제 차량이 분석 후 교전 명령을 내려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며 수직 발사가 가능한 콜드런칭 방식으로 목표물에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운용 중인 천궁 미사일의 대당 가격이 15억 원 수준이며 팩3는 50억 원에 달하는데 적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낭비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무기로 대공 레이저 무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현재도 개발 중인 이스라엘제 레이저 대공망 아이언빔은 한 발당 가격이 1,400원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레이저 무기의 필요성을 인식해 1990년대 초반부터 무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2019년에는 한국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의 개발을 시작했고 1km 거리에 철판 유도한 표적을 명중하는 위력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블로거는 20kW의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위력의 레이저빔을 사용하며 시범에 선보인 유도탄 표적은 북한의 화성 7형 소형 무인기의 재질과 흡사하다고 전해지는데요. 작년 시험평가에서는 레이저 대공 무기의 사거리가 3km로 증가했고 실제 비행하는 무인기 격추에 성공했다고 하니 전력화가 코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시험평가에서는 3km 거리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하는 격추율 100%를 달성했는데요. 블로건의 레이저는 현재는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비롯해 멀티콥터까지 정밀 타격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2019년부터 블로건 연구를 시작했음에도 벌써 전력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진보된 기술력과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방사청과는 에드는 향후 30kW로 출력률 높인 블록2를 개발할 계획이며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무력화할 300kW급 레이저 무기 체계 연구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대공 레이저 무기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드론 공격을 비롯해 현재 북한에서 보내고 있는 오물풍선에도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인데요. 특히 드론을 이용한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도 아이언빔과 같은 레이저 무기로 방어망을 구축한다면 쉽게 격퇴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열심히 개발에 열을 올리는 순항미사일이 무력화되고 더 나아가 레이저 무기를 대공방어용만 아니라 전투기나 함정 장갑차에 탑재한다면 세계 군사력 판도가 뒤바뀌게 될 건데요. 그만큼 판도를 뒤집을 만한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과 영국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전력화를 하기에는 모자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미국이 2030년까지 메가와트급 출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는데요. 대공방어 시스템의 선구자인 이스라엘도 라파엘과 함께 아이언돔에 레이저 무기를 추가한 개량형 아이언빔을 개발 중입니다. 아이언빔은 최대 7km 유효 사거리에서 100kW까지 출력을 올린 레이저 무기로 2026년까지 배치한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레이저 무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아직까지 레이저 무기를 실제로 전력화한 나라는 없는데요. 다시 말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한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전력화에 성공한 건 1999년부터 이미 한화에서 고출력 레이저 광원 기술과 레이저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미 전력화할 수 있을 정도의 탄탄한 기술력과 연구 성과가 뒷받침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레이저 출력이 높을수록 에너지 공급이나 비용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에서는 우리나라의 레이저 무기 기술 수준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등에 이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블로건이 개발되어 후반기 세계 최초로 전력화 예정인 상황에 30kW로 출력을 올려 업그레이드할 블록2와 더불어 300kW로 출력이 오른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